안녕하세요. 박찬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바쁜 하루였던 것 같아요. 11시에 소다 모임이 있었어요. 글 쓰는 모임인데, 자신이 일주일 동안 글을 써서 그 완성된 글을 모임의 멤버들과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고, 오후에는 이번에 공예 모임의 사람들과 만나서 열심히 비즈 공예를 했습니다. 굉장히 오늘 굉장히 바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지금이 거의 밤 9시쯤 됐는데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전 영상에서 제가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같이 소통하는 그런 영상을 앞으로 계속 올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쓴 글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글이 완성되지 못하고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읽어드리고 하는 게 굉장히 쑥스럽지만 그래도 글을 읽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고 좀 더 개선할 점이 있다면 고치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이 글을 쓰게 되었는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4개의 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지친 당신에게 찬이 올림. 오늘도 막막한 마음으로 책상 앞에 앉았어요. 제 얼굴이 비치는 까만 모니터가 유달리 안쓰럽네요. 오늘 하루 우리는 몇 번 인사했던가요? 무심하고 바쁜 저는 노트북에 전원을 누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쏟아져 바다처럼 넘실거리는 글자들. 그 속에서 저는 여러 사람들의 표정을 보았어요. 화내고 웃고 곁눈질하는 얼굴들. 지쳐버린 제게 온 또랑한 메시지 하나. 메시지에 흩뿌려진 글자들이 밤하늘의 별가루 같네요. 사람은 글에 상처받지만 글로 또 치유받는 것 같아요. 소나기 같은 글들로부터 지친 나를 안아주는 우산 같은 당신의 글이라는 글입니다. 네,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에는 굉장히 고단했던 스케줄의 영향에 있어요. 원인에 있어요. 너무 바빠서 뭐 작업해야 될 문서들이 너무 많았고 계속 고치려고 노트북 뚜껑 열고 또 하고 또 닫고 또 열고 이러는 시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트북을 켜려고 이제 뚜껑을 열면 까만 모니터가 보이잖아요. 그 안에 힘이 없이 그 모니터를 바라보는 제 모습을 봤는데 스스로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이런 감정을 가지고 글을 써보자 하고 글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막 한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서들마다 제가 활동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다양한 문서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서는 막 저한테 화를 내는 것 같고 어떤 문서는 막 웃기고 뭐 어떤 문서는 막 저를 막 혼내는 것 같고 막 그런 문서들이 얼굴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되게 막 힘들고 그러고 있는데 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문자가 딱 온 거예요. 근데 그 문자들은 제가 일로서 하는 문자들이 아니고 저의 안부를 묻거나 혹은 저의 그런 뭐 하나 이런 거를 묻는 문자들이었겠죠? 그리고 봤는데 정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치 그 밤하늘의 그런 별빛처럼 별들처럼 정말 그 글자들 하나하나가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이 들었어서 그 감정이 너무 소중하고 기뻤어서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많이 좀 부족하죠. 그래도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빈나라는 활동이 있는데 그 중에 그 글 쓰는 동아리는 이번에는 엽서 형식으로 이렇게 그림과 글 혹은 뭐 사진과 글 이렇게 만들어서 출력해서 북 콘서트를 열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이러는데 짜잔!
이런 식으로 했어요. 당신에게 찬이 울림. 그리고 이거는 밤하늘의 별이고 별가루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이죠. 그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입니다. 두 번째 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결과물을 낼 때 괜히 쑥스럽고 눈도 못 마주칠 만큼 민망할 때가 있다. 그것을 다시 볼 용기도 안 나서 그저 완성한 것에 만족할 뿐 다시 덮는다. 그런 마음과 행동을 갖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나답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 흉내를 낼 때면 내 마음이 찰떡같이 한다. 당장 그 옷을 벗고 거짓 표정을 풀으라고.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익숙한 만큼 가볍지는 않다. 나 자신을 아는 것. 우리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팁도 적었어요. 팁. 무엇이든 많이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남의 것을 따라도 해보겠죠. 하지만 뭔가 슴슴한 느낌이 든다면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그 감정이 나를 찾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신호니까요. From 동생이자 언니이자 누나 찬이가 라는 글입니다. 저번에 그 추석 때 이번에 나훈아 가수분께서 공연을 하셨잖아요. 그때 테스 형이라는 곡인가요? 네,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이슈가 되었는데 저는 사실 그거를 보기 전에 사실 쓴 글이에요. 통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글은 제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결과물을 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이렇게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림을 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노래를 불러야 하거나. 근데 그렇게 이렇게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했는데 결과물들이 다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아쉬운데 이런 결과물들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막 다시 못 듣겠고 막 다시 못 보겠고 막 그렇게 민망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런 걸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나다운 걸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것을 계속 따라하려다 보니까 계속 나의 그런 장기나 이런 잘하는 점이 점점 옅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제가 그걸 슴슴한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슴슴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슴슴한 기분은 뭔가 잠깐 멈춰서 정말 더 너의 것이 뭔지를 생각해보고 해봐라 라는 그런 감정의 그런 나침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쓰게 됐어요. 근데 또 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다고 남들 모방도 또 창조의 그런 스승이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사람의 것도 먼저 따라도 해보고 그래야 그 감정과 이건 내가 원하는 거랑 좀 다른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를 시도하고 해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글을 쓴 것입니다. 네, 두 번째 글이었고요. 세 번째 글은 약간 소설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써봤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녀의 친구가 말했다. 분명 상처를 받아요. 안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받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신기한 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 친구는 계속 우울해져 있다가 샤워를 딱 하고는 갑자기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길을 막 돌아다니더니 웃음을 되찾고는 제잘제잘 거려요. 그녀는 길거리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아기 얼굴, 강아지 엉덩이, 배웅하는 할머니의 인자한 모습들을 보고 기운을 차리더라고요. 자신에게 의미 없는 것들에 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에너지를 그대로 복사해요. 원래 세상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게 있잖아요. 그 친구 세상에는 그런 물리적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누군가의 에너지를 가져온다는 게 결국 뺏는 건데 그녀는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혼자 힘을 얻고는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기쁨으로 돌려주니까요. 그녀는 에너지 2배, 아니 몇 배의 법칙에 살고 있는 거죠. 참 신기해요. 어쨌든 그 친구를 보면. 이라는 그녀의 친구가 그녀를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뭔가 그녀의 친구에게 뭔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었나 봐요. 그래서 그녀의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녀는 사실 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친구는 그냥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제 글을 보면은 뭔가 상처가 있지만 뭔가를 극복을 해내고 뭔가를 다시 또 일어나서 오뚜기 같은 정신으로 하는 그런 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주제를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하는지, 저는 소설도 그런 소설 되게 좋아하거든요. 연금술사, 이런 뭔가 밝고 도전적이고 고난을 겪지만 그것도 다시 생각해보면 다 나에게 자산이 돼서 더 멋있는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류의 소설을 굉장히 좋아해서 저도 그런 류의 글을 계속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뭐 인간관계나 아니면은 어떤 활동하는 것들에 있어서 상처를 분명히 받는데 그거를 티를 잘 안 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 참 너는 뭔가 별로 이렇게 쉽게 잘한다, 뭐 이렇게 상처 잘 안 받고 잘 극복해내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날. 그래서 근데 저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티를 내진 않지만, 왜냐면은 뭐 팀장이나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저의 조언들이 같이 해주는 것만으로 사실 되게 고마운데 거기서 뭔가 더 힘든 티를 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티를 안 내고 더 뭔가 의연하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근데 저는 분명히 상처를 받고 또 더 예민하게 또 그런 감정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극복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활동을 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면. 그래서 저는 딱 집에만 있으면 너무 좀 속상해지는 것 같아서 딱 씻고 일단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받으면서 막 걸어 다니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막 걸어 다니고 제가 기분을 좋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강아지 엉덩이, 뭐 배웅하는 할머니의 인자한 모습,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기운을 차리는 것 같아요. 막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그 기분 좋은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제 기분 좋음을 막 전파하면서 그분들도 기분이 좋게 하는 그런 걸 보고 에너지 법칙이랑 연관 지으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뭔가 얘가 에너지가 없어지면 얘가 에너지가 생기고 전체 총 에너지의 양은 똑같지만 우리의 인간의 감정이란 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얘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그럼 플러스 플러스 더 플러스 이런 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글을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날도 역시나 역시나 힘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이 잘 안 와가지고 너무 생각할 게 많아서 잠을 못 자다가 뭔가 어두운 길을 계속 걷는 느낌이 들어서 제목을 터널 속을 걸어가는 너에게 라는 글을 쓰게 되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깜깜한 터널 속에 한 발짝 내딛는다. 저 끝에는 뭐라도 있겠지 싶은 마음에 들어오라 손짓하는 불빛은 켜지고 나는 빨려가듯 그곳에 들어갔다. 한 걸음 더 걸어보려 하지만 이제는 앞이 보이지가 않는다. 뒤에는 익숙한 풍경들, 사랑하는 얼굴들이 보인다. 나는 앞을 보기로 결심했다. 이제 다음 불부터는 내가 켜야겠지. 폴짝 뛰기도 하고 도와주세요 외치기도 하고 막대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사람을 모으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냥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리기도 했다. 이미 많은 길을 걸어왔기에 되돌아갈 수도 없다. 걷고 있는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저 끝에는 뭐가 있을까? 얼마나 남았는지, 또 저 끝이 빛일지 나를 삼켜버릴 어둠일지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깜깜한 터널 속에 한 발짝 내딛는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날 굉장히 저녁에 잠은 안 오고 기분은 울적하고, 그래서 이런 감정을 글로 써보자라는 마음에 터널이라는 걸 좀 생각해서 계속
뭔가 이 활동들이 다 끝나면은 뭔가 엄청나게 밝은 빛이 나에게 딱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라는 바람은 있지만 모르는 일이잖아요. 이 활동이 어떻게 잘 마무리될지도 사실 물음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계속 걷긴 걷는데 캄캄한 터널 속을 계속 걸어가는 느낌인데 뒤에는 이미 내가 많이 해와서 다시 뭐 엎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느낌? 그래서 빛일지 계속 어둠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발짝 내딛는다라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글을 쓰면은 엄마께 꼭 보여드려요. 이렇게 카톡이나 이렇게 어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여쭤보는데 엄마는 느낌 없다. 뭐 이렇게 딱 직설적으로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느낌 없다 이러면은 진짜 별로구나 이러면서 고치고 이러는데 이날도 이걸 보내고 저는 이제 잠을 자고 다음날 보통은 엄마가 이렇게 피드백 정도로 해주는데 엄마가 글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엄마가 쓰신 글을 한번 여러분들께 답글이라고 하겠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을 품은 소녀에게. 소녀야, 터널 저 끝에 희망이, 절망이, 그건 아무도 모른단다. 긴 터널 끝 언저리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도착하는 동안에 소녀에게 성취감을 줄 때가, 때로는 고됨이 있을 때가. 기쁠 땐 두 주먹 불끈 쥐고 소녀의 꿈이 달아나지 않게, 힘들 땐 개운하게 눈물을 흘려주는 게 소녀를 위로해주는 최고의 특효약이란다. 소녀야, 저가 긴 터널 끝이 너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꿈일 것이다. 불안한 마음, 절망, 고뇌는 잠시 너의 주머니에 넣어두렴. 소녀야, 오늘도 한 발짝 출발이다. 눈웃음.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근데 진짜 너무 많이 힘이 됐고 엄마는 진짜 항상 저를 묵묵하게 뒤에서 응원을 해주시는 정말 제가 너무 소중한 분들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결과가 안 나왔다고 전혀 어떤 실망이나 그러시지 않고 정말 그 과정 자체만을 칭찬해주고 응원해주시는 분이어서 이 글이 정말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글을 써서 일단은 이렇게 팀원들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어젠가? 그제? 네, 그제? 정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잠이 안 와서 너무 또 걱정되는 마음과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잠을 잘 못 자겠어서 그림을 그려보자 해서 이 터널 관련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왜냐면 짜잔 이런 그림이에요.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나요? 잘 모르시겠죠? 네, 이거는 유화로 그린 그림이고요. 배경은 굉장히 은은한데 톡톡 튀는 것들이 있죠. 흰 색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저를 약간 표현해봤어요. 묻어난 저의 모습도 있고 뭔가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려는 저의 모습 가운데 통통 튀는 저의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싶은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지도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직 글과 또 그림 이런 것들이 아직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한번 올려봤어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어떤 부분은 좋으셨고 어떤 부분은 좀 어색했다 이런 거를 정말 자유롭게 정말 전 전혀 상처를 받지 않을 테니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런 의견을 받아서 좀 더 수정을 하고 더 멋진 글을 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